자,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 쪽을 고르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됩니다. 이러면서 추석 연휴에 아마 그리고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특수를 볼 수 있을 만한 화장품주들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지금쯤엔 이제는 화장품주들을 좀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9월의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면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체 6억 493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45%가 더 늘어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더라도 뭐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뭐 이런 쪽에 대한 지역별 성장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동남아나 중동, 유럽에 대한 그런 비율이 좀 낮았지만 이런 쪽으로 계속 뭐 확대를 하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9월 단체 관광객이 이제 무비자로 이제 한시적 허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벌써 이제 코로나 이전 한 120%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0%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말에 만약에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멀티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좀 핫한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미국 진출을 도약을 하면서 결국엔 글로벌 진출로 상당히 유리한 시장에 대한 조건이 수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울타뷰티라고 하는 그런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멀티 브랜드가 상당히 좀 많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고급화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디 브랜드를 많이 가져가서 유통 런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소형 제품을 런칭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중소형 화장품들에 대한 흐름들이 미국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전개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일단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쪽을 이제는 좀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다. 가격도 적절하게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수출 데이터는 그래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중국 관광객도 이제 다음 주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올리브영에 대한 좋은 이슈까지 뭐 지금 상황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가졌을 뿐이지 좋은 환경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손찬현 팀장님 어떤 화장품도 뭐 요즘에는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죠. 네,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형주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뜨거운 화장품주들도 되게 막 APR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가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 팀장님은 고르셨어요? 뭐 고르게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이 OEM, ODM을 당연히 많이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KBT가 결국에는 많이 판매가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엔 OEM, ODM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한국 콜마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남매 간의 갈등, 지분 싸움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좀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OEM, ODM 관련된 종목 중에는 핵심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콜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미국의 잉그루드랩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자회사죠. 이 회사에 대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잉그루드랩 자체가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관련된 사업을 잘 영위하기 위한 그런 교두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OTC라고 하는
이 선크림에 대한 판매 허가권을 잉그루드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FDA의 승인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OTC 제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의 멀티 브랜드 샵에 대한 인디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이미 잉그루드랩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 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OEM, ODM도 이슈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APR을 한번 네네.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던 흐름이었는데 이 APR 같은 경우에는 계속 꿋꿋하게 상방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메디큐브의 브랜드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가지를 골라주셨어요. ODM, OEM 쪽에서 한국콜마 하나 주셨고, 그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APR 이렇게 세 개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손차현 팀장님이 고르는 탑픽, 화장품 원탑 탑픽은 뭘까요? 저는 APR이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APR 이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장품 대형주들이 웬만하면 고점에서 다 뭐 20-30% 하락을 한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꿋꿋하게 뭐 22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사의 제품 구성군이 화장품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일단 뷰티 디바이스 이쪽도 뭐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3,797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8% 증가할 수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900억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 봤을 때 230%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큐브 브랜드 자체가 미국, 일본에서 세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뷰티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국내 유일한 브랜드 중에서는 탑 티어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화장품 관련된 그런 브랜드 말고 또 의류 브랜드, 널디라고 하는 브랜드도 계속적인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나 그리고 의류 쪽까지 다양한 상품 구성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2만 원 4,500원이기 때문에 뭐 22만 원까지 뭐 매수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앞선 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하는 시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26만 원까지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